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 사람들은 나에게 자주 묻습니다. 오래 살면 무엇이 가장 많이 보이느냐고 말입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래 살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늙어가는지가 더 또렷하게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한 가지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노년은 감옥입니까? 아니면 휴식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긴 여행의 시작처럼 생각합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삶,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을 밀어넣지 않아도 되는 삶, 햇빛이 드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시는 삶,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가장도 자식들을 키우느라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온 어머니도 그런 나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나도 쉬게 되겠지.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던 날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동료들과 악수를 하고 제자들이 꽃다발을 건네고 모두가 웃으며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이제는 조금 느리게 살아도 되겠구나. 오랫동안 달려왔으니 잠시 멈춰도 괜찮겠지. 처음 2달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창문을 열면 세상이 참 조용했습니다.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낮잠도 마음껏 잤습니다. 누구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시간이 참 평화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은퇴의 행복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상한 생각 하나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지? 아주 짧은 생각이었지만 그 질문은 내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에 포탄이 떨어질 때 느끼던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천천히 아주 깊게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된 일이 아니라 할 일이 없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노인들이 우울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혹은 사회에서 맡았던 역할이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일수록 그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없어서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래 살아보니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집안에 돈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텅 빈 거실에서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다가 해가 지는 삶이라면 그것은 휴식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조용한 형벌에 더 가깝습니다.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그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1년쯤 지나자 그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괜히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자마자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그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도 꼭 오세요. 그때 그의 눈빛은 놀랍게도 젊은 사람처럼 반짝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월급은 없어졌지만 제 쓸모는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할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새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장으로 가야 했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생활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루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은 그렇게 바쁠 때는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에 놓인 일을 처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둘러 나갈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날도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몸이 지쳤던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마치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은 또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피곤함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입니다. 바로 무료함이라는 감정입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바쁠 때는 지치지만 너무 한가해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몸의 피로는 잠을 자면 조금씩 풀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깊게 사람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작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생활을 꾸리고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돈 걱정도 있었고 몸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마음이 완전히 비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여유처럼 느껴지지만 방향이 없으면 그 시간은 곧 무게가 됩니다. 마치 넓은 길 위에 서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길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몸도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방향이 없는 시간은 사람을 조금씩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방향이 있는 시간은 사람에게 다시 힘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 마음속에서 작은 불안을 느낍니다. 아침에 알람은 울리지 않지만 마음이 먼저 깨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괜히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없으면 하루가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일까?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일까? 나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그림자이지도 모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일수록 갑자기 혼자가 되는 시간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삶의 계절이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을 하나의 긴 학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은 수업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해야 할 과제가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경쟁도 있고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마지막 학기와 비슷합니다. 더 이상 시험은 없습니다.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만 남습니다. 나는 남은 시간을 어떤 주제로 채울 것인가? 이 질문은 누구도 대신 답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대신 정해 줄 수 없고 사회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그 선택을 남에게 맡기면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스스로 방향을 정하면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몸의 약함보다 마음의 방향이 사라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끝이 아니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지나온 삶을 천천히 돌아보고 이제는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한 하루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향해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비록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나는 젊은 나이에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5이 되었을 때 정년을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진짜 큰 변화는 그보다 조금 뒤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혼자라는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넓은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공간이었는데도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건너편에 있는 의자가 그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이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날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잘못 살았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준비에 가깝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써내려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이 더 많아집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삶의 흐름 속에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실패처럼 느낍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만 삶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사람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교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연구실은 지금처럼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밤이 되면 방 안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나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 나는 가끔 외롭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바로 그 시간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박수가 없어도 책을 읽을 수 있었고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생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노년의 고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는 어머니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였고 동료였습니다. 그런 이름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이름표들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비로소 자신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90이 넘어서 혼자 식당에 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나만 혼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시선을 너무 크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자유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독을 텅 빈 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서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늘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 전화가 울리고 아이들이 우리를 부르고 약속과 책임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 집안이 조용하다면 그것은 버려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허락받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은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아침이 되면은 차 한 잔을 끓여 창가에 앉아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10분, 20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 그리고 내 숨이 오르내리는 리듬까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독은 우리의 감각을 다시 깨웁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정리됩니다. 복잡했던 관계도 조금씩 단순해지고 욕심도 예전보다 작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나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고독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노년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90이 넘어서야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억력이 조금씩 약해지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나이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로 하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 말은 아주 평범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마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삶의 문도 함께 조금씩 닫히기 시작합니다.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일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텔레비전을 듭니다. 또는 손에 작은 화면을 들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들을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삶을 보고 누군가의 생각을 듣고 누군가의 웃음을 따라 웃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절에는 우리도 모르게 많은 것을 만들어내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보고서를 쓰기도 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나면 그런 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생각을 밖으로 꺼낼 기회가 줄어들면 마음도 함께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침묵 속에 머물면 마음은 점점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사람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순간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친구 중 한 사람은 60이 넘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공책을 하나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2쪽씩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이 어색했습니다.
문장이 매끄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쪽씩 꾸준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품고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그 말이 나는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꺼낼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합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기뻤던 순간도 떠오르고 힘들었던 시간도 떠오릅니다. 그 기억들을 다시 바라보는 동안 사람은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나 역시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지난 삶을 천천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적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교과서를 들고 도망치던 날의 기억도 적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려 했던 순간도 떠올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다 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고통이라고만 생각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구나. 그때의 어려움이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는 일은 단순히 기록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시간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거창한 책을 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3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 하나, 그리고 내일 해보고 싶은 일 하나. 이 3줄이 쌓이면 어느새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사람은 기록하는 순간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를 살아낸 증인이 됩니다. 또 하나 내가 자주 권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나는 나이가 90을 넘어서도 매일 베란다에 나갑니다.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물을 주고 잎을 가볍게 닦아줍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겨울 동안 말라있던 줄기에서 작은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새싹은 식물의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돌려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산이라는 말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큰 공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삶의 생산은 그렇게 거대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손끝에서 작은 변화가 태어나는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한 줄의 글, 한 장의 그림, 작은 화분 하나, 그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음을 쏟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존경하던 한 노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순간 늙는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평생 마음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닙니다. 역할이 조금 바뀌는 것뿐입니다. 월급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이 만든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으며 작은 나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만 바라보는 삶에서 벗어나 나의 이야기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삶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노년의 시간은 더 이상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창작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순간 가장 깊은 존엄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100살을 넘긴 지금도 매일 걷습니다. 걸음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옆을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이 가볍게 앞질러 갑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경쟁을 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각을 하러 밖으로 나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뛰어다녔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는 살아남기 위해 뛰어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도 뛰었습니다. 학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뛰었습니다. 지쳐지지 않기 위해 늘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때의 걸음은 언제나 목적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빨리 도착해야 했고 더 앞서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서야 나는 걷기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걸음은 어디에 도착하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닙니다. 걷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생각이 천천히 정리됩니다. 걷는 동안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워집니다. 어느 날의 일입니다. 나는 연구실에서 후배 교수와 언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젊었을 때 같았으면 밤이 될 때까지 그 생각을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나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천천히 골목을 돌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며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도 자신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화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걷기는 다리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건강을 위해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 걷기의 가장 큰 힘은 마음을 맑게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걷고 돌아오면 세상이 조금 덜 날카롭게 보입니다. 마음속에 있던 걱정도 조금 작아집니다. 우리가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생각이 고여버립니다. 고인 물처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면 생각도 함께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섭니다. 오후 2시가 되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밖으로 나갑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걸어 나갑니다. 눈이 오는 날에는 조금 더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나의 하루를 지켜줍니다. 노년에는 거창한 계획보다 이런 작은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매일 2시에 걷는다. 이 단순한 약속 하나가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사람의 삶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서 안정이 만들어집니다. 걷기와 함께 나는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직 책을 읽느냐고 말입니다. 나는 그럴 때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 읽던 책은 시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읽는 책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같은 문장을 읽어도 나이에 따라 전혀 다르게 마음에 들어옵니다. 젊을 때는 지나쳤던 문장이 지금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마치 오래 우려낸 차처럼 깊은 맛이 느껴집니다. 나는 90이 넘어서 작은 악기를 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예전보다 짧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음 하나를 제대로 내기 위해 집중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배우는 일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배우는 순간 사람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 제자 중 한 사람은 70이 넘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손주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글자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자 그는 손주와 짧은 문장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다시 자라는 기분입니다. 그 말이 나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장에는 나이의 경계가 없습니다. 다만 속도가 조금 느려질 뿐입니다. 느린 성장도 분명한 성장입니다. 나는 105해를 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시기는 가장 느리지만 가장 깊은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넓게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중년에는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걷고 배우고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나온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상처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실수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맑아집니다. 사람들이 늙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몸이 약해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멈추지 않는 한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천천히 걸어나갑니다.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준비만 되어 있다면 노년의 시간은 결코 빈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가장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